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며 더 큰 망신은 안 줄 테니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너무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딸의 얼굴을 향해 물컵을 들어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이 눈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딸은 눈을 감았다. 물보다 말이 더 아팠다. 노인은 예비시댁을 조사했다. 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노인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다. 우리 딸을 모욕한 집안과는 어떤 인연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 모든 계약은 끊겼다. 체면은 공개적으로 무너졌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늘 소란스러웠지만 그날 아침 순대국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국이 끓는 소리는 평소와 같았는데 사람들의 숨소리만 달라져 있었다. 여자는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님처럼 앉아있지도 않았고 주인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이곳의 가치를 재단하러 온 사람처럼 고개를 약간 치켜든 채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약혼한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이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는 30 중반의 여자의 예비 시어머니였다. 여자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기름때가 묻은 벽, 오래된 냄비, 계산대 옆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고아라는 점이 가장 먼저 나왔다. 부모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 순대국을 파는 집안은 자기 집안의 체면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분노도 놀람도 이미 오래전에 소진된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숨을 고르며 말하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면 더 큰 망신은 막아주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딸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이 눈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딸은 눈을 감았다. 물보다 말이 더 아팠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낡은 점퍼, 닳아버린 구두,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75쯤 되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묘하게 반듯했다. 노인은 가게 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젖은 얼굴의 딸,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중년 여자, 바닥에 굴러간 물컵.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예비 시어머니는 노인을 힐끗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 가게엔 이런 손님이 어울린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딸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국을 끓였다. 어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노인은 순대국을 주문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앞에서 노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딸은 원래 혼자였다. 아버지는 기억이 없었고 어머니는 몇 달 전 암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약해서 도망치기도 한다고.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모욕은 딸이 그동안 애써 붙들고 있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래도 딸은 울지 않았다. 올 시간에 국을 더 끓였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았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딸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 아니라 오래 묵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자기는 도망친 사람이라고 했다. 돈은 있었지만 가족을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젊었을 때 체면과 성공을 선택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멀리서만 지켜봤다고 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도 원망도 이미 너무 늦은 감정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날 딸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닫지 않았을 뿐이었다. 노인은 예비시댁을 조사했다. 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체면이었다. 돈보다 권력보다 남의 시선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움직였다. 거래를 정리했고 투자를 거둬들였다. 딸은 몰랐다. 노인은 말하지 않았다. 이건 딸의 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복수는 자식 앞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노인은 믿고 있었다. 예비시댁은 큰 행사를 열었다. 가문을 자랑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 노인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다. 자기 딸을 모욕한 집안과는 어떤 인연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날 모든 계약은 끊겼다. 체면은 공개적으로 무너졌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순대국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신 딸에게 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하라고. 딸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 선택 앞에서 노인은 처음으로 울었다. 시장은 다시 평소로 돌아갔다. 국은 끓고 사람들은 먹고 간다. 노인은 조용히 떠났다. 딸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딸은 국을 끓이며 생각했다. 부모란 늦게 와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사람일지 모른다고. 그날도 국은 따뜻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았다.